안녕하세요. 뿌지게 보이는 라디오의 뿌지기입니다. 다들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갈비랑 양념게장 실컷 먹으면서 배부르게 지냈습니다. 오늘 영상은 뿌디오 두 번째 영상이고요. 두 번째 사연의 주인공은 익명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익명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곧 중학교 새내기가 될 6학년 여학생이에요. 항상 저의 휴식 시간을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 먼저 드리고 사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지금 13살이니 한창 자기 주장이 강하고 상대가 가볍게 뱉은 말에 쉽게 상처를 받는 시기인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자기 주장이 강하고 친구들이 상처받을 만한 말을 쉽게 뱉던, 한편으로 보면 이기적인 성격이었어요. 그랬던 성격 때문에 친구들도 많이 떠나갔고 절 대하는 친구들의 태도도 좋지 않았어요. 제가 스스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다른 친구들보다 좋은 성적을 받았기에 재수 없다는 얘기도 질리도록 들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나도 싫었고요. 6학년이 되며 큰 다짐을 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말로 상처 주지 말자고, 상대의 의견도 존중하자고. 그래서 6학년에 올라오고 나서 친구도 많이 생겼고 이전에 이기적인 성격도 나름대로 많이 고쳤습니다. 하지만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도 주변 친구들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물론 친구들이 바뀌어야 할 이유도 없었기에 친구들에게 제 불편함을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지나가던 날들 중 결정적인 하루가 있었어요. 제가 정말 믿고 의지했던 6년지기 친구가 저에 대한 나쁜 헛소문을 내며 뒷담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제일 화나는 내용은 제가 열심히 노력해 쌓은 성적이 컨닝으로 만들어졌다며 재수 없다는 말이었어요.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걸 보니 저는 순간 너무 화가 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연락을 했어요. 그 친구는 사과를 하고 다시 친하게 지내자고 해서 그 당시 깊게 믿던 친구가 없었던 저는 다시 잘 지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 친구에게 전처럼 깊은 믿음이 가지 않고 그 친구의 친구들조차도 믿음이 절대 가지 않아요. 그래도 잘 지내던 오랜 친구이니 우정을 이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이 친구는 놓아주는 게 좋을까요? 여기까지가 익명님의 사연이고요. 지금부터 제 생각을 말해볼게요. 저는 그 친구분의 행동이 사실 이해되지 않아요. 한편으로는 아직 어리시니까 성숙하지 못한 마음에 실수하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제가 사연자님이라면 그 친구분 행동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 알고 지냈는데 자기 친구가 뭘 싫어하는지 잘 알면서 그 제일 싫어할 만한 이야기로 안 좋은 소문을 낸다는 게 아무리 미성숙해도 하면 안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면 그런 헛소문을 퍼뜨리지 않을 거예요. 사연자님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사람인데 존중하기는커녕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을 계속 오래 곁에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사과를 하셔서 그래도 친구로는 지내고 계시다고 하셨죠. 사과를 받기도 했고 오랜 친구이다 보니 그 친구와의 관계를 갑자기 한순간에 끊어버리는 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저 같아도 하루아침에 갑자기 모르는 척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저라면 그냥 친구로는 지내되 마음을 너무 깊게 두지 않고 그저 그런 가벼운 관계로 지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멀어지게 냅둘 것 같아요. 다시 예전과 같은 사이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아무리 오래된 친구지만 사연자님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가 멀어지는 거에 큰 미련을 갖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사연자분, 지금 당장은 깊게 믿을 수 있는 친구가 없어도 꼭 언젠간 무조건 마음이 맞는 친구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사연자님에게 잘난 점이 있으면 그걸 있는 그대로 칭찬하고 대단하다고 해주는 진짜 친구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사연자님은 아직 13살이신데 스스로 자기 성찰을 하고 성숙 과정을 거치셨다는 거에 굉장히 놀랐어요. 남들에 비해 정말 빨리 성숙해지신 것 같아요. 저는 중학생이 되어서야 친구를 존중하는 방법에 대해 깊게 고민해봤던 것 같아요. 딱 사연자님이 겪었던 그 과정을 저는 15살 때쯤 겪은 거죠.
제가 지금 22살인데 성인이 되기 전에 만났던 친구들 중에서 지금까지 정말 친하게 지내고 있는 친구들은 한 3명 정도 있거든요. 근데 그 3명 전부 15살 이후에 가까워진 친구들이에요. 나름대로 조금 성숙해지고 가까워진 친구들인 거죠. 지금 당장 사연자님 주변에는 사연자님만큼 성숙된 마음가짐을 가지신 분들이 많지 않겠지만 그 주변 친구들도 어느샌가 점점 사연자님처럼 성숙된 자세를 가지게 될 거고, 그때 비로소 사연자님은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진짜 친구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사연자님, 아무래도 상처받은 기억 때문에 힘드실 수도 있고 조금 이른 나이에 성숙해졌다는 이유로 남모르게 혼자 깊은 고민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을 사연자님이 인생 친구를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이나마 힘이 될 거예요. 물론 애초에 힘들어하지 않으시길 바라지만요. 사연자님이 벌써부터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신 분이라면 앞으로 얼마나 더 멋진 사람으로 성장하실지 기대가 되네요. 사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도 그 친구분과의 관계는 사연자님께서 가장 잘 정의해 나가실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사연자님께 펼쳐질 여러 관계들을 전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자분들도 우리 사연자님께 조언이나 응원 한마디 댓글로 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액괴 얘기를 해볼까요? 사연자님께서 딱히 신청해주신 액괴가 없어서 제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봤어요. 사연자님을 포함해서 되게 많은 분들이 친구 관계 때문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우리 모두의 앞날이 꽃길처럼 밝고 화사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액괴색을 뽀용뽀용한 분홍색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촉감은 액괴 소리에 집중하시라고 자막으로 설명드릴게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뿌지게 보이는 라디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또 찾아올게요. 안녕히 가세요.